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부 편집기를 이용해서 텍스트 편집을 해보고 우리가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자책 파일을 완성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요. 자, 파일명은 untitled epub 그리고 epub 2.0으로 이렇게 지금 파일이 새 창이 하나 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렇게 첫 화면이 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코드는 건드리지 않고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이 외부 편집기를 실행함으로써 텍스트를 편집하고 또 저장해서 epub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텍스트 파일은 구글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공유마당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공유마당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어문 저장물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어문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줄 3개 모양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어문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어문 관련 페이지들이 나오고요. 자, 시를 한 편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파일을 체크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텍스트 파일만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파일인데 지금 조금 깨져 있는데 자, 텍스트 파일이고요.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시드를 몇 개 더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를 3편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길로 돌아와서 이 외부 편집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에딧을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 에딧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서 뭔가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제가 지난 시간 설명한 대로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여기 미리 보기와 코드 보기 화면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원고를 직접 작업을 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할 때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거나 혹은 이미 완성된 종이책의 PDF 파일이나 혹은 원고를 가지고 전자책 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이 3편의 C를
완성된 원고라고 생각하고 이 원고들을 가지고 전자책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드는 사용하지 않고 이 외부 편집기만 가지고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일단 이거는 끄고요. 자, 새로 실행을 시켰고요. 여기서 외부 편집기를 실행했고요. 여기 하얀 면을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깜박깜박 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 시드를 하나씩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전체를 선택을 하셔서 복사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되겠죠. 커맨드 C 누르시고 저장,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 편집기로 가서 여기서 이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걸 확인하고 커맨드 V,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이제 텍스트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가져왔고요. 이 상태에서 이 C길에 반영을 하려면 저장을 꼭 누르셔야 된다고 했죠. 저장, 세이브. 저장을 누르니까 이렇게 C가 외부 편집기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 원고 파일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붙여넣기 할 때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로 커맨드 V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붙여넣기를 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첫 커서가 반짝거리는 화면에서 왼쪽으로 한 칸이 더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칸이 더 있거든요. 이 스페이스바가 한 칸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바가 빈 칸이 되겠죠. 스페이스바 한 칸. 그래서 이 한 칸이 지금 있는 상태로 붙여넣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실제 화면에서도 지금 한 칸이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가지고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코드 화면에서도 여기 보면 한 칸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없애고 싶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냥 여기서 딜리트 키를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겠죠. 일단 여기도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했죠? 저장을 해야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변화가 없어요. 저장을 해야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제 들여쓰기 하지 않고 왼쪽으로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에딧은 텍스트 편집할 때 주로 사용하는 외부 편집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붙여넣기 하거나 편집할 때는 굉장히 편한데요. 이 페이지 에딧을 C길에 반영하려면 이렇게 저장을 눌러야 한다고 했죠. 저장을 눌러서 반영을 하는데 반영한 상태로 이 창을 끄지 않고 뭐 이렇게 최소화시킨달지 뭐 이렇게 한 상태로 또 여기서 C길에서 뭔가 작업을 했을 때 작업을 하고 나서 또 다시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 또 뭔가 또 작업을 하거나 뭐 오타를 수정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또 저장을 누르면 이 내용이 여기서 수정한 내용이랑 여기서 수정한 내용이랑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화면에서 저장된 게 이 C길에도 저장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C길에서 직접 뭔가 수정한 거는 다 날아가고 그냥 이 페이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작업한 현재 상태의 최종 저장본을 이 C길에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작업할 때 좀 실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 에딧을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 페이지 에딧은 텍스트 편집할 때만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텍스트 편집할 때 이외에는 항상 꺼주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끌 때도 최소화 시키지 말고요. 끌 때도 이 X 표시를 누르면 창이 사라지는데 창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매킨토시에서는 X자로 눌러서 창을 껐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상단에 페이지 에딧 해가지고 여전히 페이지 에딧은 실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에딧을 확실하게 종료를 시켜 주셔야 돼요. 파일에 가셔서 이 종료 버튼을 눌러가지고 종료를 시켜 주셔야 최종적으로 페이지 에딧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료가 된 상태로 다시 뭔가 텍스트를 수정할 일이 있다. 그러면 다시 편집기를 실행시키는데 그때는 이제 새롭게 또 눌러서 실행 하면은 지금 현재 최종적인 상황이 지금 여기 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수정을 하고
뭔가 수정을 하고 또 저장을 누르면 또 이제 수정이 끝난 거죠. 그러면 또 꺼주는 거죠. 끌 때 이것만 누르는 게 아니라 페이지 에딧 프로그램 메뉴에서 자, 이 종료를 꼭 누르셔야 그래야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닫히는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단축키를 아예 기억을 하셔서 커맨드 Q니까 커맨드 Q를 내가 끄고 싶을 때는 커맨드 Q를 눌러서 확실하게 종료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수정할 때는 다시 실행을 시켜서 이 텍스트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이거를 하지 않고 이제 최소화 시키거나 해서 수정을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텍스트가 막 여기저기 수정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 외부 편집기는 텍스트 편집할 때만 쓰고 끝났으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꺼져서 실수가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이제 이 붙여넣기를 하실 때 자, 이렇게 외부 편집기를 자, 이제 실행이 됐죠. 자, 제가 한번 새롭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기를 다시 실행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서 외부 편집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창이 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를 할 텐데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하면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 이때 지금 한 칸이 스페이스바가 한 칸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바를 한번 지워주시고 붙여넣기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삭제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때 간혹 이 백스페이스 바를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구석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과거 버전에서는 붙여넣기 했을 때 코드가 정상적으로 들어오질 않고 지금 뭐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 지금 코드가 P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P 코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코드로 div라는 코드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작업할 때 굉장히 번거롭고 좀 귀찮은 작업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제 막기 위해서 붙여넣기 하실 때는 항상 한 칸만 지우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반영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게 저는 지금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이 텍스트 파일은 애초에 형식이 없는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은 이 텍스트에 반영된 어떤 형식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텍스트예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었잖아요. 한글 파일, 또 한글로 된 원서가 있죠.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글에 있는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한글에 있는 파일을 전체 복사해서 이 페이지 에딧에 와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 한글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이 적용된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 텍스트에 스타일들이 있을 텐데 그 스타일이 이 페이지 에딧에 그대로 딸려오게 돼요. 여기서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붙여넣기라고 하면 커맨드 V를 하면 이 속성이 따라오게 돼요. 이 텍스트 파일은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커맨드 V를 해도 텍스트가 바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서 커맨드 V를 통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속성이 같이 딸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또 복잡한 코드들이 같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붙여넣기 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텍스트는 상관없어요. 텍스트는 그냥 커맨드 V 혹은 PC에서는 컨트롤 V겠죠. 그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 다른 어떤 서식이 있는 혹은 웹페이지 같은 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수도 있잖아요. 웹페이지에서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뭔가 속성이 같이 딸려오는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붙여넣기를 할 때는 이 페이지 에딧의 메뉴에 보시면 에딧에 페이스트가 있어요. 페이스트. 자, 붙여넣기죠. 제가 그러면 이거를 웹페이지에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웹페이지를 아무데나 이제 뭐 텍스트를 한번 긁어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이거 해볼까요? 자, 여기 이거를 드래그해서 복사 커맨드 C죠. 커맨드 C 하고서
이걸 제가 페이지 에딧에서 한번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한 칸만 지우고 제가 컨트롤 V를 통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단축키 컨트롤 V를 통해서 붙여넣기 하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기존의 웹페이지에 있던 그 형식들이 지금 딸려왔어요. 그 서식들이 딸려와서 지금 붙여넣기가 됐죠.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순수 텍스트가 아닌 형식이 있는 텍스트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미리 보기도 마찬가지로 이 형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코드가 있겠죠. 네, 뭔가 굉장히 복잡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코드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책 제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코드는 필요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면 나중에 굉장히 작업할 때 곤란하겠죠. 그래서 페이지 에딧에서 붙여넣기 하실 때는 형식이 있는 파일은 단축키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메뉴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이건 일단 종료. 제가 커맨드 Q를 눌러서 종료를 했고요. 이것도 종료해서 새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외부 편집기를 실행을 시키고 지금 클립보드에 아까 웹페이지에서 복사한 게 있으니까 한번 붙여넣기 할 텐데 한 칸만 지우고요. 할 텐데 이번에는 커맨드 V를 누르지 않고 단축키를 누르지 않고 메뉴에서 에디트 메뉴에서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자, 뭔가 창이 뜨면서 플레인 텍스트로 붙여넣기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플레인 텍스트라는 게 서식이 없이 그냥 순수한 텍스트만 가지고 붙여넣기를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노를 누르면 아까처럼 서식이 딸려오겠죠. 서식이 딸려오는 텍스트가 붙여넣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서식이 필요 없이 그냥 순수한 텍스트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Yes를 누르면 이렇게 순수한 텍스트만 붙여넣기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장. 자, 아까와는 다르죠? 아까와는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게 텍스트만 지금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서식 있는 텍스트에는 한글이나 기타 다른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실 때 반드시 이 메뉴를 이용해서 에디트 메뉴에 페이스트 이 붙여넣기 메뉴를 이용해서 창이 뜨죠. 창이 뜨면 이제 Yes를 눌러서 순수한 텍스트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외부 편집기에 대한 좀 주의사항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C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편집기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네, 실행을 시키고 커서를 대니까 깜빡깜빡 하고 있죠. 한 칸만 지우고 한 칸만 지우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순수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커맨드 C 그 다음에 커맨드 V. 자, 순수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얘를 반영하려면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저장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텍스트가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직접 편집을 해볼게요. 자, 이 외부 편집기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처럼 바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이 메뉴들을 가지고 간단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좀 더 굵은 글씨에 큰 글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뜻하는 H라는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H는 제목을 뜻하는 거예요. 자, 헤딩. 그래서 우리가 헤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목. 이 제목에 이 H를 따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 제목에 해당되는 스타일이고요. 가장 위에 있는 헤딩 1, H1 이 파란 글씨 보시면 H1이 가장 순위가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대제목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H2가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중제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H3는 그 중제목 아래에 있는 소제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H4는 같은 방식으로 소제목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단계가 아래로 갈수록 더 하위 단계로 가는 그런 제목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노멀 있죠, P라고 돼 있어요. 이 노멀이라고 돼 있는 이 P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가 지금 기본적인 상태가 P예요. P. 그래서 노멀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P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본문을 뜻하는 패러그래프를 앞 글자 P를 따서 본문을 의미하는 속성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P는 본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H는 H하고 옆에 숫자들 있는 이런 것들은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제목을 지정을 해 볼게요. 자, 이 제목에다가 커서를 대고, 커서가 지금 여기 깜빡깜빡 하고 있죠. 커서를 대고 H를 눌러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제목이면 H1, 중제목이면 H2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H1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H1 선택을 하니까 뭔가 글자가 굵어지면서 제목의 형식으로 보이고 있죠.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H로 바꿨잖아요. H로 바꿨는데 한번 저장을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볼게요. 자, 미리 보기도 이렇게 H1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드 보기에서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H1, 이 대제목에 해당되는 이 H로 기존에 있던 P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뀌었죠, 코드가.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 에딧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코드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코드를 반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편집 정도는 페이지 에딧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너무 크다 싶으신 분은 한 단계 내려서 중제목 정도의 크기로 해볼까요? H2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작아진 제목이 됐죠. 그럼 저는 H2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인의 이름이 있는데 이 시인의 이름은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메뉴 중에 여기에 우측 정렬이 보이죠? 이 우측 정렬을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C가 쭉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가운데 정렬 해볼까요? 제목은 가운데 정렬. 여기에 가운데 정렬 있죠?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본문이 쭉 있고 제목과 시인의 이름이 표시가 됐죠. 간격을 더 띄우고 싶으면 엔터키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두 줄이 띄워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로 지금,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줄이 행가리가 없는데 지금 행가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편집을 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 제목이랑 이 저자 이름 여기까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니까 지금 미리 보기에도 똑같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영어가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추측컨대 아마도 가운데 정렬하고 오른쪽 정렬하는 코드겠죠. 네, 이런 코드를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이 페이지 에딧이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일단 했으면 내가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일단 꺼주세요. 또 페이지 에딧을 종료, 저는 커맨드 Q를 눌러서 종료할게요. 종료된 상태로 이제 여기서 뭔가 나중에 코드를 수정하거나 뭔가 할 때 그 수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여기 텍스트가 나눠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거를 페이지 에딧에서 수정하겠다 그러면 이때 다시 또 페이지 에딧을 실행해서 이 부분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했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저장. 자, 이 저장을 누르니까 이제 반영이 됐죠. 그러면 바로 또 어떻게 되죠? 꺼야 돼요. 종료를 꼭 하세요. 종료. 이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좀 작업할 때 텍스트가 좀 여기저기 좀 복잡하게 수정이 안 되거나 반영이 안 되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정이 됐고요. 여기서 또 뭔가 오타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때 수정할 때도 또 다시 페이지 에딧을 실행시키시면 되겠어요. 페이지 에딧을 새롭게 실행하면 지금 이 상태, 이 최종 상태, 이 상태를 반영해서
외부 편집기로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보여졌을 때 여기서 또 수정하고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저장해서 반영이 됐으면 꺼주고. 네, 페이지 에딧은 항상 그렇게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바로바로 종료시켜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 한 편을 한번 편집을 해봤고요. 그럼 다음 시들도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는 자, 여기에 지금 텍스트 폴더라고 있는데 이 텍스트 폴더가 바로 우리 전자책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이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보기로 보고 있는 이 페이지, 이 미리 보기 페이지가 바로 이 텍스트 폴더에 있는 이 HTML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HTML 파일들을 추가로 만들어서 다음 시를 편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HTML 파일을 만들 때는 이 텍스트 폴더에다가 여기 폴더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우클릭 하시면 여기에 여러가지 또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빈 HTML 파일 추가하기 메뉴에 있는 빈 HTML 파일 추가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자, 이렇게 누르시면 자, 2번 섹션 0002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HTML 파일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1번은 기존의 윤동주의 C였고요. 이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바로바로 더블 클릭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창을 꺼도 되고요. 창을 끈다고 해서 문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는 안 꺼지죠. 네. 여기서 누르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섹션 2에다가 한번 다음 시를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는 가을이라는 시를 편집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 텍스트 파일을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기. 저는 커맨드 C를 누르겠습니다. 복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편집기를 실행해야겠죠. 외부 편집기를 클릭. 자, 이제 새로 실행이 됐고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서 깜빡깜빡 하는 걸 확인하고, 자, 여기 보면 빈 칸이 한 칸 있잖아요. 자, 한 칸 지우고요.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한글이나 다른 서식 있는 텍스트는 메뉴를 이용해서, 에디트 메뉴를 이용해서,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꼭 붙여넣기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붙여넣기가 됐고요. 그럼 여기서 그냥 편집을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위로 올렸고요. 시인의 이름이 빠졌네요. 자,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시인의 이름 다음에는 두 칸을 띄고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니까 제목은 저는 아까 H2를 줬죠. H2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가운데 정렬, 가운데. 시인의 이름은 오른쪽 정렬. 저장. 반드시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저장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반영이 돼서 쭉 시들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이 끝났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종료. 페이지 에딧 종료. 종료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 또 하나, 세 번째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빈 HTML 파일 추가하기. 그러면 3번이 생기겠죠? 섹션 3이 생겼고요. 자, 여기다가 또 다음 마지막 시를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의 향수. 더블 클릭하고 전체 선택하고요. 커맨드 C 복사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편집기를 실행. 그 다음에 커서를 대고요. 한 칸만 지우고 그 다음 붙여넣기. 커맨드 V 혹은 에딧에 페이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하니까 이렇게 쭉 왔고요. 자, 여기도 시인의 이름이 빠졌네요. 그리고 한 칸 띄었고
제목 스타일 적용을 시킬게요. 정렬은 가운데, C는 오른쪽. 이렇게 해서 또 C가, 세 번째 C가 편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장. 자, 저장을 누르시면 미리 보기에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도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편집이 반영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끝났으니까 또 종료. 자, 이렇게 매번 종료를 시켜주시고요. 자, C 3편을 이렇게 편집을 해봤어요. 그래서 C가 하나, 둘, 세 개 편집이 됐고요. 자, 이 정도 해가지고 본문은 편집이 끝난 거죠. C 3편을 지금 본문으로 한 전자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문 편집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표지 파일을 추가를 하고 목차를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메타데이터들, 제목이랄지 ISBN이랄지 뭐 이런 것들, 저자 이름이랄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뭐 있죠? 마지막으로 적합성 검사까지 해서 오류가 없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자, 그런 방식으로 전자책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복잡한 전자책이라고 할지라도 큰 틀에서는 다 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표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 중에서 이 도구의 아래에 있는 표지 추가, 이 표지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어요. 표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책의 어떤 이미지 파일이나 그런 파일들을 추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책에 있는 파일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 있는 PC에 저장된 표지를 쓰기 위한 표지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파일을 누르시면 되겠어요. 다른 파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장을 해 놓은 임시로 만들어 놓은 표지가 있는데요. 이 JPG 파일,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냥 책 표지 모양으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을 열기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표지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추가를 하시면 되겠어요. 열기. 자, 이렇게 해서 임시로 표지를 한번 추가를 해봤고요. 지금 미리 보기에도 표지가 나오고 그 왼쪽에 책 탐색기를 보니까 기존에는 본문만 C만 3편이 있었는데 그 위에 지금 커버라고 cover.html 해가지고 새롭게 HTML 파일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이름은 커버라고 되어 있고요. 추가가 되면서 이 표지가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지를 이 책의 가장 상단에 표지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표지가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코드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자책을 보실 때 일반적으로 종이책 같은 거는 페이지 개념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전자책 EPUB 파일에는 페이지 개념이 없죠. 쭉 글이 흐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화면에서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화면이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어떤 핸드폰 사이즈의 뷰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태블릿처럼 이 정도 사이즈의 뷰어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텍스트의 양에 따라서 이게 1페이지가 된다면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고 그 다음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쭉 넘어가는 식으로 페이지가 이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매번 변하죠. 가변적으로 계속해서 변해요. 이렇게 화면이 길쭉하다면 여기까지가 1페이지잖아요. 화면이 만약에 이렇게 길다면 여기까지가 1페이지가 될 거예요. 2페이지는 그 다음부터 2페이지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책 EPUB 파일의 경우는 페이지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는 방식으로 텍스트가 표현이 되게 되죠. 다만 이걸 볼 때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까지만 1페이지, 그 다음은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 보여지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책 페이지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화면이 작다면 페이지는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전자책에서 어떤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다 라는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EPUB 2.0 파일에서는 페이지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페이지 개념이 없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텍스트 폴더에 있는 이 HTML 파일들이 순서대로 상단부터 아래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HTML 파일이 그 다음으로 보이고, 또 섹션 2가 그 다음으로 보이고, 섹션 3가 그 다음으로 보이고,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섹션 3가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개념으로 봤을 때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표지 같은 경우는 항상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순서대로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윤동주시를 가장 앞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섹션 1을 가장 위에 놓으시면 되고, 강경의 시인의 시를 가장 위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드래그해서 1보다 더 위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가장 먼저 강경의 시인의 가을부터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별에는 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향수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배치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판권 페이지 같은 경우도 맨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좀 위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지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나머지 무슨 저자 소개랄지 뭐 그런 부속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속물도 위치를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책이 보여진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표지가 맨 앞에 있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지까지 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메타데이터 편집이에요. 이 M자 모양, 이 메타데이터 편집기 도구에 보시면 이 메타데이터 편집기가 있죠. 이 메타데이터 편집기,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메타데이터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편집기 누르면, 자, 언어는 이제 한국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다가 제목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했는데 더 추가로 입력을 하려면 메타데이터 추가를 하시면 돼요. 메타데이터 추가, 오른쪽에 메타데이터 추가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속성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자 중요하죠. 저자를 누르시고 저자에다가 저자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자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타데이터 추가를 해볼게요. 메타데이터 추가를 누르고 ISBN을 또 넣어주면 되겠죠. ISBN 혹은 추가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를 하시면 되겠어요. 발행처 뭐 이런 것들, 발행처, 출판사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발행처. 자, 또 메타데이터 추가를 눌러서 ISBN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BN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고 ISBN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기존에 이제 서지정보 시스템에서 받은 ISBN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ISBN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자, ISBN까지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메타데이터 입력까지 끝났어요. 메타데이터 입력, 이 아이콘 누르셔도 되죠. 메타데이터 입력 이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중요 정보들을 이제 다 메타데이터 편집기를 통해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죠. 이 차례, 아래에 있는 이 차례를 한번 좀 위로 올려서, 혹은 이 탭, 아까 이 탭을 눌러도 되겠죠. 그래서 이 차례를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례를 만들 때는 마찬가지로 도구를 이용해서 메타데이터 편집기 아래에 차례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차례 만들기라고 있거든요. 이 차례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죠. 맨 위에 표지 추가해서 표지를 추가했고, 그 다음 메타데이터 편집기를 통해서 메타데이터 입력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이 차례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차례 만들기를 누르니까 제가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 차례 항목들이, 이 시의 제목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H2, 아까 지정했던 제가 중제목 스타일로 H2라고 지정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차례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례 만들기라는 이 메뉴는 제가 H라는 이 제목,
이 제목 관련 이 속성들이 지정된 해당되는 부분의 텍스트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 h라는 속성을 이용했다면 이것은 바로 제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동으로 차례 항목해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례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뭔가 수정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뭐 더블 클릭해서 그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차례에서는 그냥 한글로 향수만 써보도록 할게요. 향수. 자, 이렇게 해서 세 편의 시를 목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걸 적용을 시키려면 확인을 눌러야겠죠. 확인. 자, 누르니까 이 차례 화면에 이렇게 별에는 밤, 가을, 향수 이렇게 해서 세 편의 시가 차례 화면에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례까지 편집이 끝났습니다. 차례까지 편집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적합성 검사까지 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하고서 적합성 검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언타이틀드라고 해가지고 아직 파일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저장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장을 꼭 해야겠죠. 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커맨드 S를 누르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도큐멘트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poem.epub에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고요. 여기 보면 파일 이름이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저장은 때때로 이렇게 눌러줘서 중간에 저장이 안 되고 파일이 날아가는 거를 좀 예방을 하시면 더 좋겠죠. 또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먼저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실수했을 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저장을 꼭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적합성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EPUB 체크를 눌러볼게요. 자, 검사를 하고 있고요. 자, 아무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EPUB 파일에 오류가 없이 제작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시집을 한번 편집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EPUB 파일을 제작을 했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oem.epub이라고 지금 저장이 되어 있죠. EPUB 파일, 전자책 파일이에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니까 전자책 표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면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표지가 있고 본문이 있는 이런 간단한 형태의 전자책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이제 전자책 뷰에 따라 다른데 뭐 작은 화면이라고 하면 단면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보는 핸드폰 같은 디바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여기에 편집이 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수정을 하면 되겠죠. 가을이라는 시에 이 부분이 빈줄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이제 C1에서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죠. 저장했던 poem.epub 파일을 열어서요. 아까 두 번째 시였으니까 두 번째를 찾아가시면 되겠죠. 혹은 차례로 가시면 여기에 C가 있죠. 가을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보시면 나오죠. 그러면 제가 텍스트 수정할 때는 항상 무엇을 쓴다고 했죠? 바로 외부 편집기를 쓴다고 했죠. 클릭을 한 다음에 이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수정. 자, 수정이 다 됐죠. 그리고 이런 맨 마지막에 이런 빈 줄이 한 칸 있는데 이런 줄들도 없애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빈 줄이 한 줄 생겨서 이 빈 줄이 빈 페이지로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빈 줄도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됐으면 저장. 그 다음에 끈다고 했죠. 저는 커맨드 Q를 눌러서 끄겠습니다. 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된 걸 확인을 하고요.
또 다른 시들도 볼까요? 자, 여기도 맨 마지막에 이런 빈 줄이 하나 있어요. 빈 줄도 수정. 수정. 그리고 저장. 커맨드 S. 그 다음에 끄면 되겠죠? 커맨드 Q. 마지막 세 번째 마찬가지죠? 빈줄이 하나 있어요. 다시 외부 편집기를 실행하고 쭉 내려서 이 부분 백스페이스 키로 삭제. 그 다음에 저장 커맨드 S. 그 다음에 종료 커맨드 Q.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자, 모든 수정이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적합성 검사를 하면 되겠죠. 위법 체크 클릭. 자,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오면 유통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종 파일을 저장해서 종료를 시키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기존의 책은 지우고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이 잘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코드를 이용해서 책을 꾸미고 편집 디자인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